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주는 지문인데, 요 지문 잘 해두면은 앞으로 이런 금리, 이자율, 요런 것들 나오는 지문에서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지문을 일단 읽어볼까요? 요 지문이랑 요 문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 얘도 사실 확인에 비슷한 문제고 얘가 응용 문제인데 이 지문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면 당연히 요 문제가 어렵습니다. 단어 문제는 지금 뺐어요. 단어 문제는 그 나온 단어들 사전 전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문제가 어려울 텐데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에서 나온 것들 그대로 설명하지 않고 제가 조금 더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금리는 이자 금액을 원금으로 나눈 비율로 이자율이라고 한다. 이런 거 그냥 써보세요. 옆에서 그냥 써보세요. 금리 어디다 써야 되냐? 금리 이자율은 이자 금액을 원금으로 나눈 비율로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일단 요거에 대한 설명 좀 이따가 하고 1문단 나머지 부분 읽어볼게요. 자금의 수요자에게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 지금 돈 쓸 때가 필요한데 내 지갑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 지금 돈을 빌리고 싶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겠죠? 이 빌려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나 지금 지갑에 돈이 많아. 이 돈을 지금 당장 써도 되는데 나한텐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이거를 딴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빌려주는 대가를 받을래. 이게 바로 금리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금액을 숫자를 바꿔볼게요. 여기 나온 숫자로 좀 해볼까요? 원금이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줬어. 100만 원을 만약 빌렸어.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공짜로 빌려주지도 않을 거고, 공짜로 빌릴 수 있는 경우도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은.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건 간에 만약에 이 100만 원을 빌리는 대가로 6만 원을 줘야 한다. 10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6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금리 이자율이 6%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이자율이 6%야. 이 이자율이 6%인데, 이 금리는 일반적으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구분을 하는데,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은 다 동그라미 따라서 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명목금리는 금융자산의 액면, 그냥 쭉 읽어볼게요. 어려운 말들 지금 나불나불거리고 있는데 쭉 읽어볼게. 금융자산의 액면 금리에 대한 금리이며, 실질금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리로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알 수 있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돈의 실제 가치인 실질금리는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실질금리는 높아진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려줬을 때 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을,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 금액으로만 6만 원을 내가 받는다. 100만 원 나중에 또 따로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금리 이자율은 6%죠. 이것이 바로 액면. 그러니까 이 어떤 종이에 쓰여진 제시되어 있는 숫자, 객관적인 정보, 그것을 바로 명목금리라고 해요. 근데 실질금리는 뭐냐? 우리 지금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돈이라는 게 항상 가치가 변화한단 말이에요. 돈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 어디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돈을 쓰고 사고, 그러니까 구매하는 거죠. 이 돈은
구매할 수 있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6%인데 물가 상승률이 여기서 7%라고 해볼까요? 물가 상승률이 7%라면은 내가 지금 100만 원을 쓰는 게 1년 후에 내가 이자를 6만 원을 받아서 총 106만 원을 7% 상승한 물건을 사는데 쓰는 거.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좀 잘라볼까? 이 사실 확인 문제는 제가 문제를 풀지 않을게요. 여기 필기 공간으로 그냥 쓸게요. 자, 보면은, 보면은, 이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꼼꼼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계산을 했을 때 금리, 명목금리, 우리가 방금 전에 계산했던 그 6%가 바로 명목금리예요. 서면에 종이에 쓰여져 있는 이자율이에요. 명목금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명목금리에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 바로 실질 금리인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그거예요. 100만 원으로 지금 내가 어떤 물건을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물건 가격이랑 그 다음에 지금 나의 표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자금 그리고 이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1년 후의 시점,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지어봅시다. 현재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돈, 이 물건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있는 돈, 방금 전에 제가 여기 설명했을 때 있던 그 돈 그대로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자는 지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에 예금을 한다면 1년 후에 나는 6만 원을 받을 수 있죠. 누군가한테 빌려준다면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에 내 자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106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명목금리만 생각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이 돈이라는 게 그냥 돈만 가지고 있는다고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이 돈은 결국 이 돈을 내고 뭔가를 사기 위한 거잖아요. 그쵸? 이 실질적인 것까지 판단을 할 때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말한 대로 물가 상승률이 7%라면 이 물건 값은 1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107만 원이 돼요. 이상하게 여기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분명히 나는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 이자율 6%나 받은 1년 후에 늘어난 106만 원으로 예전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살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을 예금하고 6% 돈을 얻는 게 손해라는 거죠. 그 사이에 내가 얻는 이자율보다 내가 받게 되는 이자보다 이 세상에 많은 물건 값이 그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1%가 된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예금을 사람들이 하려고 할까요? 절대 안 하려고 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요 것들을 잡는 것,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예금하게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해됐죠? 그리고 얘네는 뭐 동그라미 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명목금리보다는 일정 기간 실현된 실제의 이자 수익률인 실효 수익률을 따져봐야 된다. 실효 수익률은 또 실질금리와 살짝 다른 개념인데 여기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효 수익률은 이자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보통 만기 1년에 연리 6%는 돈을 12개월 동안 은행에 예치할 경우 6%의 이자가 붙는다는 의미이다. 1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했을 경우에, 은행에 넣는다는 뜻이에요. 예치했을 경우에 6만 원의 이자를 받아가지고 1년 후에 10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보통 말하는 건데, 세모치고 여기 역접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매월 일정액을 이거 넣는다는 뜻이에요. 매월 일정액을 불입해 목돈을 만드는 정기적금. 그러니까 한 방에 돈을 넣어가지고 한 방에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조금씩 돈을 넣어가지고 원금 100만 원을 채우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애는 계산법이 달라. 왜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게 월로 나눠져가지고 힘든데, 년 단위로 사실 2개 정도로 나누면 좀 더 쉽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월 단위로 설명을 해드려야 나중에 다 써먹을 수 있으니까 좀 어려워도 월 단위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면은 여기 이제 지울 건데, 이제 실효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요. 검은색으로 그립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요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는. 자, 이제 한 방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1년은 12달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12번 내야 되는데, 여기서 100만 원으로 생각하니까 10만 원을 10번 내면은 원금 100만 원을 넣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납입금을 1월에 10만원, 2월에 10만원, 3월에 10만원, 4월에 10, 5월에 10, 6월에 10, 7월에 10, 8월에 10, 9월에 10, 10월에 10만원을 넣는다고 쳐. 이러면 원금 100만원을 넣은 건데 1년에 이자율이 연 6%라는 말은 1년을 12달로 나누면은 한 달에 0.5%라는 말과 똑같죠. 한 달 이자율이 0.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납입 시작하고 한 달 후, 2달 후, 3달 후, 4달 후, 5달 후, 6달 후, 7, 8, 9, 10, 11, 12달 후, 1년 만기.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월 초에 넣는 거고, 한 달 지났을 때 이자율 0.5%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자율이 한 달에 0.5%니까 이때 넣은 얘는 1년 이자율인 6%를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한 달 이후 지나가지고 11개월, 11달밖에 안 남았는데 얘도 똑같이 이자를 주려고 할까? 은행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11개월치의 이자인 5.5%의 이자만 줍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5%만 줍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4가 아니죠. 얘는 4.5, 얘는 4, 얘는
3.5, 얘는 3, 얘는 2.5, 얘는 2, 얘는 1.5%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요 녀석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 계산이 여기까지 다 돈을 넣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 원금 1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6%가 아니라 이 녀석들을 전부 다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6%보다 더 낮은 놈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것들을 합치니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3.9%라는 말이에요. 실효 수익률이. 이제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빌리는 입장에서도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거는 굳이 써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처음에 내가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내가 매달 10만 원씩 갚겠어요? 매달 10만 원씩 갚을게요. 라고 한다면, 처음에 그냥 돈을 생으로 빌리고 1년 후에 갚는 사람은 얼마를 내야 될까요? 100만원 원금 플러스 6만원 이자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매달 원금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한 달 단위인 0.5%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 주는 게 맞겠죠. 그럼 이때는 첫 달에 이자는 당연히 100만 원에 대한 0.5%가 붙을 텐데 첫 달에 원금 10만 원을 갚으니까 이때 내 원금은 90만 원으로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달에 얼마를 갚으면 되냐면 90만 원에 대한 이자율 0.5%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줄줄 줄어가지고 여기는 10만 원이 되든가 하겠죠. 10만 원에 대한 한 달 이자인 0.5%만 또 내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줄어드니까 갚는 사람 입장에서도 3.9%만 갚으면 전부 다 갚는 게 되겠죠. 원금을 조금씩 깎아 나가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이제 이야기를 좀만 더 해볼까요? 지금 3문단까지 다 봤어요. 요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차피 나중에 고등학교 수학에서 단리, 복리, 계산 다 배웁니다. 자, 요걸 보시면은 대출금리가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했네요. 또 예금이나 적금의 기간이 길어서 이자를 여러 번 받는다면 매번 지급된 이자가 원금이 되어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인지 요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2년을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0, 1년, 2년을 생각을 해줬을 때 100만 원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자율은 연 6%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단리라는 놈이 있고 복리라는 놈이 있어요. 단리가 뭐냐면은 그냥 그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숫자로 보여주는 게 더 편하겠죠. 1년 후에 6%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년 후에 내가 전부 다 받게 되는 거 빌려주는 사람 입장이에요. 106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근데 이 6만 원은 이자로 받은 거고 내 원금은 100만 원이잖아. 그럼 2년 후에도 똑같이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 6 여기서 플러스 6 돼가지고 112만 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복리로 친다면 여기서 플러스 6을 여기서 플러스 6 여기서는 똑같죠. 106이 되는데 이걸 전부 원금으로 쳐가지고 이거에 6%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6에다가 이자 6만 원에 대한 이자인 얼마야? 6636 0.36만 원이 더해진 112.36만 원. 이 이자에 대한 1년의 이자가 더 더해진다는 말이죠. 이만큼을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리는. 그리고
여기에서 소득으로 발생한 12만원 그리고 12만 3,600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14%와 주민세 1.4%까지 나라에 삥을 뜯겨야 나라에 뜯기고 나서 진짜 내 소득으로 기록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결국 이런 것들을 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 앞으로 성인이 돼서 예금을 할 텐데 그 예금이 명목금리,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이런 거를 따져보고 단리인지 복리인지 그리고 어떤 형식 매달 납입하는 건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실효 수익률 실제로 내가 보고 있는 이자율보다 더 낮은 내가 6%를 보고 내는데 사실은 3. 몇 %밖에 이자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머리를 잘 써가지고 똑똑하게 판단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볼까요? 여긴 이제 지문 다 했어요. 전부 다 밀 거예요. 띡 밀고요. 요것도 뭐 굳이 풀진 않을게요. 풀까요? 나중에 요 문제는 이 문제들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다면 나중에 또 풀어가지고 추가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선 지문이랑 이 3전 문제 강의만 하겠습니다.